이재명 후보를 넘어서서 그러면 안희정 쇼크가 있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실상 이제 그 차기 가도에서 완전히 이제 탈락을 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안희정 그 지사와 이제 둘이 어떤 그 쌍두마차로 맨 앞에 달려가는 차기 어떤 그 인물군이었는데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그러면 여권의 차기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인태 의원님? 아,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런 건. 왜요? 네. 본인이 몸담고 있던데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한.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만 차기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네. 여권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계속되면은 아까 선배님이 얘기하신 개헌 논의 중에서도 네. 내각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여야가 이제 서로 주자가 점에서?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예. 이제 저는 이걸 개인을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기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김부겸 장관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해 이제 경선이 이제 그 치러지게 될 텐데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여권의 차기 구도하고 직결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별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별개죠. 별개다? 해당 대표하고. 여권 여당 대표는 사실 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림자에 불과하겠죠. 아, 그렇죠. 여당 대표라는 점. 그리고 하나 또 보십시오. 2012년 대선 때. 네. 민주당에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그 선두주자로 있었잖아요. 그 사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안 하겠다는 분을 맞아요. 사실 거기를 문재인을 이 정치에 끌어들일 때 이게 손학규 혼자만 가가지고는 박근혜 저쪽 후보하고 싸움이 여기 이쪽이 너무 밋밋해서 이게 승산이 그래 높질 않다. 네. 그 사실은 문재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아주 차분하고 이런 인상을 줬잖아요. 네네네. 문재인 같은 사람 한번 끌어들여서 손학규하고 경선을 한번 하면은 좀 흥미가 있지 않겠냐. 이쪽에 좀 승산을 높이지 않겠냐. 네네네. 그때 꼭 문재인 오면은 문재인이 손학규를 이길 거라고 본 거 아닙니다. 그때 사실은 대안부재론이 엄청난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주변의 이야기였어요. 글쎄, 이제 손학규의 경쟁에 누가 될지 모르겠다. 네. 뭐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일종의 그 정치 안 한 사람들이 갖는 프레미엄이에요. 이 정치 불신 풍조에서. 네. 그때 문재인이 와가지고 손학규를 경선해서 저렇게 이길 거라고 생각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로서는 아주 충격이라 제주에서 첫 경선을 해서 지니까는 뭐 이게 기계가 조작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더 좀 이상하게 됐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도 이제 다음 대선하고 타이밍도 잘 맞고 네. 어쨌든 아마 이거 끝나고 이제 아직은 뭐 자기 조사를 안 하겠지만 하면은 뭐 바로 선두로 이제 나서겠죠. 원래는 좀 한동안은 박원순 시장이 그 문재인 후보보다도 이쪽에 그땐 야권이지. 야권에 더 지지도가 더 높은 1순위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정치 풍토 속에서는 어떤 또 새로운 신기루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유인태 의원님이 2012년 대선 경선의 경우를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대선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모른다. 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을 뭐 저도 그때 가서 한 권유를 부산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총선 나오라고 여러 사람이 하고 할 때도 자기는 소질이 안 맞으면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 사실 억지로 끌어들였는데 소질이 딱 맞던데요, 요새 보면은. 글쎄, 그러니까 그럼 유인태 의원님이 창업 공신 중에 한 분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근데 저도 하여튼 그때 부산에서 둘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내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서울에 많은 사람이 당신이 좀 이렇게 나오기를 좀 한다 그랬더니 선배님 아시다시피 저는 소질이 전혀 안 맞고 뭐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그 당시 그 상당한 경륜을 쌓았던 손학규 대표를 누르고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 지금 앞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권의 차기를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러게요. 지지율이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은 탄력을 받아서 이제 쭉 나가야 되는 어떤 타이밍에 차기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빠른 감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하는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민주당 그 선대위 대변인하고 인터뷰할 때 그걸 여쭤봤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출구 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압승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요인이라고 하면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약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문제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유, 민주당이 뭐 잘한 게 뭐 있냐 그러면 될 수 있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죠 당연히. 후광 효과다? 예.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그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연동돼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래요? 아까 저 대권 주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꺼낸 사람이니까 마무리까지 지면은 예. 김경수 이제 지사가 될 것 같은데 예. 드루킹을 통과하면은 이 양반도 차기로 거론이 될 거예요. 차기로? 예.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노현성님은 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안희정, 이재명 떨어지고 가장 많이 덕을 보실 분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그럴 수도 생각하세요? 있겠네요. 그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여권의 차기 구조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자생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죠. 유인태 의원님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대통령 후광하고 네네. 또 하나는 저기 그 상대당이 예. 원판 못해가지고 사실 그러고 그 요인이 덕으로 있구나.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덕에다가 홍준표까지 해서 이 덕에 문재인 네 사람 덕으로 버틴 거지. 제가 봐도 민주당 참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 발전하려고 그러면 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여당도 건강해지고 과거 양김 시대 보면 말이죠. 네. 선거 앞두고 서로 쇼라도 했어요. 개혁 경쟁을 하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사람도 좀 대중적으로 참신하고 뭐 이런 사람 서로 그 영입 경쟁들 하고 젊은 정책도 피수열이라는 말 많이 했죠. 뭐 예. 정책도 더 중도로 나가는 그 쇼라도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 이번에 저쪽이 완판 못하니까 별로 그렇게 욕을 덜 먹어 그렇지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저런 압승을 한다는 건 참 우리 정치의 불행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야당의 참패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정돈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심판이 아니라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해주신 게 그게 딱 뭐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구조사 결과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게 지금 기사화됐는데 정당 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당 수습과 관련해서는 내일의 태양은 내일 떠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정당 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게 그 전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 열린우리당은 예. 그 광역에서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요. 전북지사 하나. 예. 그리고 기초에선 20곳. 예, 기초 그때 수급. 서울 25 구청장 모두 그때 참패를 했었죠. 서울 25개 다 뺏기고. 그때 세금 폭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죠. 민심이 정말 급변을 한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섭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지방선거라는 건 네.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지나서 하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개 중반기 돌고 나면은 네. 뭐 여러 가지로 아주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때 한 지방선거는 여당이 다 졌고. 네. 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 막 해가지고. 네. IMF 그래도 잘 수습을 하고 해서 그때 98년은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인가? 거기가 꽤 그 성적을 거두죠. 고건. 네. 아마 네. 그때가 고건시장이 됐을 때일 거고. 네. 2002년은 김대중 대통령 말기 아닙니까? 임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목 문제니 뭐시고 2002년도
저쪽이 압승을 해요. 야당이. 그리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 3년 차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 워낙 첫 해부터 그냥 지지율이 뭐 대부분 이렇게 야당이 압승을 했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는. 예. 근데 이번에는 모처럼 네. 그럼 2010년도 이명박 대통령 3년 차. 네. 2014년도 박근혜 대통령 3년 차. 2년 차, 다 2년 차. 아니, 이게 2012년이니까 그 3년 차라고 그러죠. 아, 예. 예. 이제 그냥 다 3년 차든 2년 차든. 네. 근데 이번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네. 더군다나 대통령이 저렇게 고공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타이밍으로 지금은 이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모처럼 이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그래. 지금 그 타이밍을 말씀하신 거 제가 그럼 이 점을 여쭤볼게요. 2020년에 총선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자, 이 기세가 그다음에 이 민심의 흐름이 2020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야당에 달려있죠. 야당 하기에 달려 있다. 예. 근데 야당이 지금 별로 그때까지도 기운을 차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 임기가 네. 그때 가면은 이제 말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이번 뭐 오늘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뭐 많이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네. 그래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협치를 통해서 이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 말기에 치르는 총선은 대통령 임기 말기에 그건 또 여당의 무덤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정책적 성과 말씀하고 이건 말미에 제가 따로 여쭤볼 게 하나가 있은 거고 쭉 잠깐 미뤄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중도개혁 통합정치로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 중도개혁 통합정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783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호남 세력이 다시 합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좀 답을 좀 주시죠. 정도원 의원님. 중도개혁 통합정치가 어떤 건가요? 어려운데요. 저도 정치 많이 하고 정치학 네. 공부도 좀 했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정치인들은 별로 대중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저희와 인터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합리적 보수.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 이거죠.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손학규 씨가 합니까? 손학규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그런 역할을 자기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예,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제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한테. 그래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과 그럼 바른미래당 그 호남 세력이 다시 합치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근데 그거는 제 자리 문제예요. 지금 여당 이제 국회의원들을 치면은 다 지역구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합치면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합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민주평화당으로 가는 거는 네.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간 김동철 뭐 지금 몇 사람 아니에요. 뭐 저기 주승용 뭐 거기는 뭐 부딪히진 않죠. 지금 원래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들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이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선거 졌다고 정계 개편된 일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2006년에 열린우리당 그렇게 망가지면 당의 내분이 일어났죠. 네. 그래가지고 뭐 탈당을 하고 뭐 신당을 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뭐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다시 맞아. 이러잖아요. 그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이 쫄딱 망하잖아요. 망하고도 결국은 총선 앞두고 무슨 당헌 이거 상향식 공천 문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열린우리당 신당이 생긴 거지. 정계 네. 개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망해도 이게 바로 정계 개편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총선을 대개 목전에 두고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선거제도와 개헌 문제에 아마 지금 저는 여기 이 현역 의원들은 이거에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내년 여름쯤 가서 이제 이 정계 개편 얘기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아무튼 차기 주자에 관심이 많네요. TBS 앱으로 까밀로님은 차기 주자는 이낙연 총리가 유력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고, 그다음에 BLISS2024님은 차차기는 이건 또 차기도 아니고 차차기.
차차기는 조국 수석 아닐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냥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만 소개하고 더 이상 두 분께는 안 여쭤보겠고요. 지금 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요건 좀 따로 떼어서 근데 시간이 한 1분씩밖에 이제 못 드립니다.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남북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한두 달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자,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쭉 볼 때 이게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두현 의원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근데 하여간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네. 이제 미북 회담, 북미 회담은 그렇게 끝났는데. 네. 이제 그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또 뭔가 발전해 가겠죠. 논의가 그러니까요. 발전해 가고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게 경제 어려운데 경제 어려운 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지고 가면서 아마 큰 정치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 그 스펙트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럼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유인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남북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전문가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어젠 대단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입장이 평가가 갈리십니다. 네. 원래 트럼프가 워낙 좀 허풍을 쳤던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현실로 지금 내려와서 어제 저만한 합의를 한 거는 앞으로 우리 운명, 한반도의 운명에 저는 정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라는 명의의 한국당 관계자 모임이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주영, 원유철, 정우택,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에서 홍준표 체제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체를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온 점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지선에서 참패하면은 내분이 일어나지 전개 개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진작 저러지 왜 인제 와서 저러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특집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